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귀류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귀류법인데 여기 이 두 번째 거 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대우로 증명했었죠. 그죠? 대우로 증명을 했었는데 자, 좀 이따 귀류법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5번인데 저는 루트 3으로 할게요. 루트 3. 루트 2로 하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루트 3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래.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루트 3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유리수라고 둔 것이 잘못된 거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거를 증명하실 때 두 가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배경 지식은 n의 제곱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면 n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는 무조건 절대 참이라 그랬지. 여기에 짝수 들어가면 짝수, 홀수 들어가면 홀수, 3의 배수 들어가면 3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입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 자,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히 적어드릴게요. 자, 두 정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런데 이 하얀색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얀색에서 중요한 건 꼴, 모양, 형태고 정수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 B는 0이 아니고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증명할 거예요. A, B는 서로소. 자, 저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유리수 했을 때 이걸 쭉 써야 돼. 두 정수 A, B에 대해서 B분의 A 꼴로 표현 가능한 수고요. B는 절대 빵이 되면 안 되고 단 A랑 B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예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1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n의 제곱이 땡땡이면 n도 땡땡이다. 이거는 무조건 절대 참입니다. 자, 우리가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3을 b분의 a로 쓸 수 있고요. 여기다 적어야지. b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소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증명하는 거 나와요. 서술형에서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를 루트 3B로 만들었어. 그지? 루트 3이 거슬리잖아. 그럼 양변을 제곱해요. A의 제곱이 3B 제곱이죠. 그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서 뭘 알 수 있어?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그죠? 여기서 A의 제곱은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죠.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얘가 참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야? A가 3의 배수라는 거야. 그러면 A가 3의 배수면 A를 3K로 잡을 수 있겠지.
그지? 그죠?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다가 3K 집어넣으시면 9K의 제곱은 3B 제곱이 되고 위치를 바꾸면 B의 제곱은 3K 제곱이 되지.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이 식을 보고서 이거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오! 얘를 보면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B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지. 그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죠. 이건 뭐야? A랑 B가 서로 선하는 가정에 그럼 뭐야? A, B가 모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죠. 그지? 그럼 우리가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지. 우리가 이 아이를 유리수라고 둔 것이 잘못됐잖아. 그지? 그러므로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한 것이 모순이죠?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3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쭉 적어야 돼. 아니 지금 적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럼 이게 그냥 교과서 필수 예제예요. 근데 쉬워서 잘 안 내. 선생님들이 아이고 애들 점수 좀 줄까 할 때 이걸 냅니다. 근데 안 낼 거야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자, 두 번째.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라. 2 빼기 루트 3이 무리수이다가 있어요. 2 빼기 루트 3이 무리수야. 그럼 얘는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보면 자, 근데 얘를 증명을 할 때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알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하는 거야. 자,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가 되거든요. 근데 2는 뭐야? 유리수지. 루트 3은 뭐야? 무리수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하거나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빼거나 무리수랑 유리수를 더하거나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것만 무조건 무리수지. 이게 절대 참인 걸 내가 3학년 1학기 할 때 겁나 강조했지. 그러면 얘는 무리수죠. 그죠? 그러므로 2 빼기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한 것이 모순. 그러므로 2 빼기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오케이? 그냥 어려울 수, 괜찮아. 어려워.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걸 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번은 지금 제가 뭐 저번 시간에는 대우법으로 증명해줬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얘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나, 대우법으로 증명하나 비스무리하긴 해요. 비스무리하긴 해. 자, 그럼 얘가 가정이고, 귀류법은 뭐냐면 이 결론을 부정해야 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 이후의 가정은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은 3k 빼기 1 또는 n을 3k 빼기 2 이 두 가지로 둘 수 있죠. 그러면 n의 제곱은 3k 빼기 1의 제곱이니까 9k 제곱 빼기 6k 플러스 1인데 여기까지가 3의 배수지? 3의 배수에다 하나 더 하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도 n의 제곱이 3k 빼기 2의 제곱인데 9k 제곱 빼기 12k 더하기 4인데 여기까지가 3의 배수죠? 3의 배수에다 4를 더하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n의 제곱이 3의 배수인 거에 모순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한 것이 모순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거랑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해. 자, 실수 A, B. 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제가 스텝 2, 3를 안 하는 거예요. 실은 집합 명제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 집합이 되게 어려워요. 집합이 되게 어려워요. 봐봐.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참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빵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지? 이거랑 뭐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 A 플러스 BI는 0. 이거 3개이면 이거가 참이죠. 그지? 그런데 자, 얘를 귀륙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다 그냥 필수 예제로 있는 거야. 자, 일단 얘를 부정해야죠. 결론을 부정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그냥 보세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자,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A는 0이 아니거나 B도 0이 아니죠. 그제? 얘를 부정한 건 이거지. 얘네들을 각각 부정하고 이거를 부정하면 또 눈이에요. 오늘 좀 더운가? 그럼 이제 얘는 뭐 경우를 나눠야죠. 첫 번째,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케이스. 두 번째,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케이스. 세 번째,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집어넣으면 B는 빵인데 얘는 A제곱만 남죠. 그럼 얘는 0보다 크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는 빵인데 B가 0이 아니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A랑 B는 실수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둘 다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남죠.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가정에 지금 전부 다 모순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결론을 부정한 것이 모순이죠. 그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죠. 자, 어차피 집합 명제는 나중에 여름방학 때 다시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특강. 자, 얘들아, 실수가 가진 엄청난 특권은 뭐야? 실수의 특권이 세 가지가 있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양수, 음수의 구별이 있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 근데 대소관계는 자 이제는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지금 화살표 시가 뭐야? 필요충분 조건이지?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에요. 이게 이제 필요충분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얘를 제곱을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얘는 이렇다는 가정이 붙어야 돼요. A랑 B가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A 플러스 B A 빼기 B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둘이 양수기 때문에 그 노란색 부분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A랑 B가 양수일 때만 자 제곱의 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제 쓴다고요?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그 다음 B분의 A를 볼게요. 자 이것도 둘 다 양수이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야? 양변에 B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B가 양수가 아니라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얘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 기본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뭐 모르는 게 없죠. 그죠? 얘 일로 가니까 이거고, 얘 일로 가니까 이거고, 얘 일로 가니까 이거죠. 그죠? 그런데 나만 덥나? 니네 덥니? 지금? 밖에 추워 더워? 어? 그냥 그래? 끌까? 아니 아까 그 사람들 막 꾸벅꾸벅 졸더라고. 내가 끄는 이유는 니네가 졸아서 끄는 거예요. 졸아서.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기 비교하는 거 나와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다음 대소를 비교하세요 한 다음에 서술형으로 쭉 쓰게 해. 서술형으로 자 A랑 B랑 클 때 이거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래. 그러면 자 1번부터 풀어보시면 자 2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 이게 A고요. 얘가 B예요. 근데 뭐 루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에서 이거만 빼죠. 그지? 그럼 얘를 통분하시면 2 더하기 A 2 더하기 B가 되고 얘를 여기다 곱하죠.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A 2 더하기 B고요. A, B하고 마이너스 A, B 지워지니까 2 A 빼기 B만 남죠. 그지? 그러면 A랑 B랑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죠. 얘도 양수죠. 근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제 지금부터 쓰는 거를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등식들을 증명하실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감점입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A랑 B랑 똑같을. 그럼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써보면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 요 노란색 얘가 관건이죠? 그지? 얘를 꼭 적으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의 절대값 플러스 2와 절대값 A 플러스 2의 대수를 비교하네. 근데 좀 이따 정리해 줄 텐데 얘들아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 절대값 A의 제곱은 무조건 A의 제곱이야. 절대값 A의 제곱은 왜 안 돼요?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옛날에 찍어놓은 거 있어요. 실은 어쩌면 옛날에 찍어놓은 게 더 쌩쌩할 수도 있어. 자 절대값이 눈에 거슬리니까 얘네들을 각각 제곱할게요. 그 다음 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다 일일이 써드리는데 절대값 A의 제곱 2A 절대값 플러스 4 아니 미친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빼기 요 뒤에 있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A의 제곱이랑 똑같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워지는데 얘는 지울 수 없어. 그래? 그러면 4 절대값 A 빼기 A 이렇게 되죠. 얘들아 중3 때부터 절대값 A를 A 마이너스 A A는 0보다 커나 같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진짜 제가 한 1000번쯤 적어요. 이 절대값의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얘를 경우를 나눠봐. 첫 번째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뭐야 4 A 빼기 A니까 0이죠. 언제? A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여가지고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A죠. 근데 봐봐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지. A가 음수니까 양수지. 근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등호죠. 그러면 4 절대값 A 빼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풀어서 해드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어서 니네가 어려워할 수 있거든. 절대값 정의가 숨 쉴 때마다 계속 쓰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이 구절이 없으면 감점이에요. 등호가 어떤 부등식을 증명을 했을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볼게요. 그죠? 여기서도 그지? 세 번째 건 하기 귀찮네요. 자 절대부등식 할게요. 자 절대부등식. 자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 드디어 배우는 거야. 드디어 절대부등식이 뭐랑 비슷해? 절대부등식은 뭐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등식이랑 비슷한데 자 보세요. 부등식 증명에 이용이 되는 실수의 성질을 다 숙지하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정말 자 이거는 1번 알죠? 2번도 알죠? 그지? 얘는 뭐야? 별표 1000개 치는 거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뭡니까? 제가 이거 뭐 절대 참으로 외우라 그랬지? 이거 뭐야? 필요충분 조건이지. A랑 B랑 빵이면 이거는 빵이고 이거이면 A랑 B랑 각각 빵이 돼야 되죠.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 다음에 자 4번 얘가 많이 쓰여요. 얘가 많이 쓰이고 얘가 많이 쓰여요. 얘가 요 두 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랑 B랑 양수일 때는 자 그냥 제곱해서 해도 되고 루트 씌워도 되고 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2번 같은 거를 뭐라고 불러? 이런 거를 2차 절대 부등식 그죠? 공통수학 1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 하나 중에 하나죠. 2차 절대 부등식. 왜? 여러분들은 얘가 뭘로 보여? 곡선으로 보이지? 곡선이 0보다 항상 위에 있죠.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에다가 2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2차 절대 부등식은 이 그림이에요. 곡선이 항상 x축 위에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죠. 이 내용을 제가 2차 절대 부등식 하는 거야.
알지? 자, 봅시다. 다음은 부등식 문제에서 자주 이용되는 절대 부등식이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자, 첫 번째 거 보시고, 자, 세 번째 거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이 있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뭐야? 절대 부등식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런 아이들을 주고서 몇 개를 더 줘요. 근데 살짝 등호 성립 조건을 싹 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 없는 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하나씩 증명을 해 드릴 터인데 1번을 보시면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 어디서 봤어? a 빼기 b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죠? 설마 근데 이제 이거 절대부등식 끝나고 나면 함수는 나중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점수 안 나와. 근데 지금부터 해도 안 나와. 실은 중학교 때 했어야 돼. 중학교 때.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니네 진짜 수학 점수가 10점, 20점 안 나올 것 같잖아. 그치? 내가 막 거짓말 하는 거 같잖아. 그죠? 근데 니네 아직 막 기출문제로 한 번도 시험 안 봤지? 그죠? 기출문제를 한번 딱 보면 지금 나오는 점수가 여러분들 점수예요. 안 바뀌어. 쪽팔리지 않겠냐? 수학 16점, 22점 쪽팔리지 않겠냐고. 근데 그 와중에 다 맞는 애들이 있다, 반에. 90점 넘는 애들이 있다. 자, 해볼게요. 아무튼 얘를 봤을 때 니네가 얘를 어디서 막 본 듯 해야 돼. 얘는. 자, 얘는 등호가 A랑 B랑 0보다 클 때래. 자, 여기 밑에 있으니까 밑에 걸로 하자. 해보세요. 얘를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면 A제곱 더하기 AB 우리 이거 완전 제곱식 놀이 많이 했잖아. 1차 함계수에 2분의 1 곱한 다음에 제곱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에요. 얘는 실수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에다가 실수의 제곱을 더했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근데 딱 한 번 등호가 들어가. 언제 들어갈까? B가 빵이면 얘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A도 빵이면 되죠. 그래서 A랑 B랑 둘 다 0일 때 등호 성립한다고 반드시 적어줘야 돼. 단일 때 등호 성립. 근데 이게 이제 가끔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애들이 이걸 안 쓰거든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빵점 줘, 빵점. 등호 성립 조건 안 쓰면. 자, 2번은 뭐? 2번은 완전 제곱식.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죠? 근데 등호 들어가겠지? 언제 들어가? A가 마이너스 B일 때 등호 들어가죠. 여기가 플러스면 얘들아 복, 부호, 동순 가르친 적 있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이거를 복, 부호, 동순이라 그래. 여기가 플러스니까 A는 마이너스 B일 때 등호죠. 근데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으면 A 빼기 B의 제곱인데 얘는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0보다 크거든.
근데 등호가 되는 경우가 있지. 언제? A가 B일 때. B일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할 거고, 이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봤지? 내가 공통수학 1 첫 번째 할 때부터 니네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그죠? 이걸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이거 딱 보면 뭐야? 2분의 1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죠. 그러면 노란색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지? 근데 딱 빵이 되는 게 뭐야? 이거가 빵 되고 이거가 빵 되고 이거가 빵 되는 거니까 A랑 B랑 C랑 똑같아도 더 성립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지. 밑에 다. 그죠? 그죠? 공통수학 원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여기 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자, 이런 거야. 산술평균은 합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곱의평균이에요. 아, 근데 또 이거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다음 시간에 할까? 그냥 산술기하만 가지고도 그냥 같이 하지. 자, 좋아.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은 여기 적어. 합의평균. 합의평균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이죠.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겁니다. 기하평균은 곱의평균이에요. 자, 얘들아, 산술평균은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기하평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 2배. 2배라는 표현은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거죠. 2분의 1배. 곱하기 2분의 1이죠. 여기에 배자가 들어가면 곱하기야. 그죠? 우리가 공통수학 1, 2를 배우고 나서 이제 대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대수에서 지수 로그를 배워요. 지수 로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2학기 때 했던 삼각비 있잖아.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배워요. 수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잠깐 등차 수열 설명한 적 있죠. 까먹었겠지만 이 수열을 할 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는 뭘로 나오냐면 등차 중함. 저거 등차 중함, 등비 중함으로 나와요. 대수에서는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그런데 산술평균은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러분들이 쉬울 텐데, 기하평균은 니네가 이거 되게 무슨 개념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하평균. 공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자, 첫 번째 생산량이 1월달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있는데, A는 생산량이 처음에 10이었다가 20이었다가 160으로 뛰었어요. 그죠? 처음에 천천히 생산하다가 갑자기 생산한 거야. B 공장은 처음에 10이었고 두 번째 40이었고 160이야. 근데 A 공장이랑 B 공장은 예를 들어서 산술 평균을 물어봐. 산술 평균은 여기 있는 생산량의 평균을 물어보겠죠. 근데 기하 평균은 뭐냐면 곱하기의 평균이야. 곱하기의 평균. 곱하기의 평균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자, A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서 2월달로 갈 때 2배 증가했죠. 2배. 그 다음에 2월달에서 3월달로 갈 때 몇 배 증가했어요? 8배 증가했지. 그런데 밑에 있는 B 공장은 1월달에서 2월달로 갈 때도 4배고 2월달에서 3월달로 갈 때도 4배씩 꾸준히 증가했지. 그러면 B 공장은 평균적으로 4배씩 생산량이 증가하죠. 그지? 근데 중요한 게
A 공장이랑 B 공장이랑 똑같이 10에서 시작해서 160으로 끝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B 공장은 평균적으로 4배씩 생산량이 증가했지. 몇 배가 곱하기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 2배 했다가 8배 했죠. 근데 기하 평균이 뭐야? 2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지. 루트 씌웠어요. 그러면 이거 4배지. 그죠? 밑에 있는 거 평균 4배죠. 오케이? 이게 기하 평균이에요. 자,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자, 어차피 나중에 대수에서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하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데, 자, 일단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이고, 자, 보세요. 얘가 산술 평균이야. 얘가 기하 평균이야.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고요. 산술 기하 평균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최대 최소는, 그거 뭐 최대 최소를 지금까지 2차식의 최대 최소만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항상 산술 기하도 생각하셔야 돼요. 산술 기하. 자, 일단 이걸 증명을 해보면, 자, 2분의, 여기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그냥.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이렇게 있어. 얘네 둘을 통분했지.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지. A를 루트 A의 제곱,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보죠. 그럼 위에 있는 거 실수의 제곱이지. 실수의 제곱을 2로 나눠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빵이 되겠지. 언제? A랑 B랑 똑같으면 위에 거가 빵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봐봐. 산술기하의 가장, 자, 실은 산술기하는, 자, 보세요. A랑 B랑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증명을 해주면 애들이 더 잘 이해를 하더라. 그림으로. 자, 원 이렇게 있어요. 원의 지름이야. 그러면 여기 지각하게 이렇게 있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가 스몰 a고요. 여기가 스몰 b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스몰 a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스몰 b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지. 여기는 원의 뭐야? 반지름은 산술평균이죠. 그런데 내가 이 연두색을 얘네 둘로 표시하는 걸 배웠죠.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소법칙. 그지? 소법칙이 뭐야? 이게 H야. 이게 지금 소법칙이잖아. H의 제곱은 자, 이거의 제곱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H는 루트 AB지. 선생님. 그럼 여기서 연두색이 뭐야? 기하평균이죠. 그러면 빨간색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자, 빨간색은 원의 반지름이지. 원의 반지름이 뭐였어? 산술평균이죠. 그죠? 자,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커요. 근데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그럼 여기다가 A랑 B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다 작게 그려드리면, A랑 B랑 똑같은 그림이 이거 아니야? 이거가 A, 이거가 B. 그지? 그랬더니 A랑 B랑 똑같아지면, 자,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바뀌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두색이 빨간색으로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똑같아지죠. 오케이? 자, 소법칙은 계속 나와요. 계속. 직각삼각형 닮은. 자,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니네가 왜 A랑 B가 양수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지, 이것이 산술기하 평균의 유일한 약점이야. A랑 B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는 이유가 뭐야? 선분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A랑 B랑 똑같아지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서 연두색이 이쪽에 오잖아요. 이 그림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하 평균하고 산술 평균이 똑같아지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왜 둘 다 양수이고 두 개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산술기하는 필기할 게 많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산술기하보다 앞으로 더 많이 쓸 식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식을 산술기하 변형식이라고 할게요. 양변에 1을 곱해. 양변에 1을 곱하면, 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얘를 이제 앞으로 내가 산술기하 변형식이라고 할 텐데, 산술기하 평균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용도는 쓰임새는 세 가지야. 이 쓰임새를 암기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쓰임새는 뭐냐면, 자, 두 수의 합이 일정하면,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자, 잘 들어.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자, A 플러스 B가 2 루트 AB잖아.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가 4로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A 더하기 B의 값이 주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두 수의 곱, 자, A 더하기 B 대신 4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죠. 그러면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어디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데서. 그지?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대. 그러면 A 곱하기 B가 4라고 칩시다. 곱이 일정하다는 말은 여기 있는 식에서 요거의 값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2 곱하기 루트 4고 A 더하기 B는 4죠.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지. 어디에서? 등호에서. 여기서 말하는 역수의 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자, 뭐 B 대신 A분의 1을 넣으면 이게 이제 원래 진정한 역수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A 곱하기 A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워져요. 역수의 합의 최소값이죠. 그지? 어디에서? 등호에서. 그지? 그런데 이런 모양도 역수의 합이긴 한데 이런 것도 역수의 합이에요. 역수는 아닌데 얘네 둘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4 지워지잖아. 그럼 여기가 4가 되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모양도 역수의 합이라고 할 거야. 이해했어요? 적으세요. 산술기하의 용도. 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의 한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야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구나. 2차식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지만 역수의 합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를 씁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배운 거예요. 산술기하. 오늘 산술기하 평균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근데 산술기하의 약점은 A랑 B랑 양수일 때만 되는 거고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자, 이 산술기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중학교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니네 기억을 못하네 보니까. 3학년 1학기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이 한글만 적으시면 돼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역수의 합의 최소값. 이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거야. 자,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대로 해볼게요. 자, 합이 일정할 때 봐봐.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7 더하기 1이죠. 합이 일정하지? 근데 두 개 곱해. 7 곱해 12 곱해 15 곱해 16 곱해 15 곱해 12 곱해 7. 언제가 최대야? 두 개 똑같을 때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무슨 사각형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때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산술기하의 용도거든.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할 때 1 곱하기 16, 2 곱하기 16, 4 곱하기 4, 8 곱하기 2. 곱이 일정하죠? 두 개 더해. 17, 10, 8, 17이지.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는 두 개 똑같을 때죠. 이해했습니까? 자, 산술기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산술기의 용도를 탈탈탈탈 외우셔야 돼.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 역수의 합의 최소값. 제가 계속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뭐냐면 코시라고 하는 수학자랑 슈바르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 얘는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아니고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이 안 나오는데 수능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안 나와요. 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식은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식 증명하는 게 나와요. 증명하는 거. 자, 여기는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자, 이게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그런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하면은 그냥 내시더라고. 근데 안 내실 가능성이 큰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아주 좋고 많이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서. 자, 이거를 증명하는 거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은 아니야. 교육과정은 아니야.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뺐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다 일일이 전개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전개했지. 듣고 있나? 한 명 자고 있고 한 명, 두 명 졸고 있고 한 명 딴 생각하네.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죠. 그럼 남아있는 게 얘랑 남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실수의 제곱이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AY랑 BX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근데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외우지 마시고
A분의 X하고 B분의 Y일 때 등호 성립으로 외우세요. 옆에다 적어보셔봐. 그럼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거 나오지. 이거보다는 이걸로 외우시는 게 더 좋아. 근데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학교 내신에도 안 내는 학교도 있고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제곱수의 합이 일정할 때 이것도 그거야. 봐봐. 이게 그냥 쉽게 이거의 값이 일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의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A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AX, BY 전체의 제곱이다. 3개짜리도 돼.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있고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크거나 같고 AX, BY, CZ의 제곱. 이거가 n개씩이 있어도 돼.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A하고 B는 숫자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식을 먼저 써. 식을 먼저 쓰고 자, 봐봐. 이거를 써놓고 자 이거의 값이 5죠. 근데 얘하고 얘 모양을 봐봐. 근데 우리한테 이거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1이고 b가 1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1의 제곱,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보여드릴 텐데 x 플러스 y의 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플러스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가 되고 등호는 자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잖아요. 근데 여기가 둘 다 1이었잖아요. 그래서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를 2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식을 저처럼 먼저 써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5지. 그러면 2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 그럼 a는 2고 b는 1이지. 그러면 a가 2고 b가 1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2x 플러스 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5 곱하기 5해서 25예요. 그죠? 그러면 2x 플러스 y의 값은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겠죠. 이해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라 산술기하가 중요하니 자, 이거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절대 부등식의 증명 별표 봐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다 교과서에 있는 거야 얘들아. 교과서 자, 이거 증명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풀로 증명을 시키거나 빈칸 채워넣기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둘 중에 하나로.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부등식 증명에서 자주 이용되는 성질을 이용하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은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거야.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야. 자, 얘를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는 a 빼기 b의 제곱이죠. 그지? 얘는 이거잖아. 아직도 공식 못 외웠나? 그럼 이거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지? 근데 뭘 적어야 되겠어?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단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 이거 없으면 다 감죠. 자,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삼각부등식이라고 해요. 삼각부등식.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자, 선생님 절대값이 거슬려요. 그래? 절대값이 거슬리면 제곱하는 수밖에 없지 뭐. 자, 보세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있는데 어머 절대값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하고 절대값 A 플러스 B 이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풀이가 제가 써주는 거랑 나중에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 니네가 풀이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더 풀어드리는 거야. 오케이. 제가 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풀이에 그냥 얼렁뚱땅 휙 넘어갔거든. 풀이에 얼렁뚱땅 휙 넘어갔기 때문에 조곤조곤 증명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선생님, 와, 선생님, 저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이고 이거 지금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바로 가지 뭐. A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래.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얘도 A의 제곱이잖아. 얘랑 지워지지. 얘도 B의 제곱이니까 지워지죠. 근데 얘는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이 괄호 열고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이거래요. 그지? 절대값 AB 빼기 AB만 남죠. 그지?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애들이 그냥 다 그런 거보다 하는데 풀이를 보시면 이 밑에가 설명이 애들이 이해하기 애매하게끔 써놨어. 그냥 저는 철저하게 절대값 정의로 갈게요. 첫 번째 뭐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뭐야?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죠.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 A, B 저기는 빨간 녀석이 A, B가 되고 빼기 A, B니까 얘는 빵이죠. 그런데 A 곱하기 B가 음수면 이 지금 빨간 녀석이 마이너스 A, B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AB인데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음수잖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지.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 AB 빼기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이에 대충 얼버무려 돼 있잖아. 근데 실은 얘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시면 이거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지?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단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단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죠. 이해했습니까? 요거 필기할 수 있어요? 요것만 책에 여기까지 돼 있잖아. 이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쉽다고요. 애들이 이거 맨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포기하거든. 포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책에 풀이를 보면 애매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왜 뭐 2A랑 B 사이에 마이너스 2A랑 B 사이에 마이너스 저기 이거 아니 저기 두 번째 식 이거 그냥 마이너스 사이에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값 A랑 절대값 B 사이. 이거 네. 곱하기지. 이렇게. 아니 이거는 쓸 필요 없지. 책에 여기까지 돼 있잖아. 이 상황에서 이것만 적으시면 돼. 이것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풀이가 없어서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절대값 정의로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그럼 0보다 클 때, 등호일 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이거인 거지. 니네가 봐도 시험에서 뭘 물어보겠어? 빈칸 채워넣기, 빈칸 채워넣기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빈칸 채워넣기. 빈칸 채워.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거 그냥 학교 교과서의 필수 예제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걸로 설명하실 거예요. 오케이. 아니 여기만 적으시라니까. 여기만. 이건 적을 필요 없어. 책이랑 똑같잖아. 여기만 적어. 여기만. 그 다음 461쪽 형광펜 있어요? 형광펜? 형광펜으로 이걸 줄치고 지금 이 대표 예제하고 내가 이 2번이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증명할게요. 나중에 복습할 때 지금 해줘봐야 니네 절대 부등식에 대한 거부감만 생기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오케이? 그냥 오늘 지금 이 대표 예제에 있는 것만 해보시면 돼요. 자, 봐봐. 이것도 또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거? 증명? 이런 거 나와, 진짜로. 이런 거 나와. 어떻게 할래, 이거? 이거는.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얘네들을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까? A의 제곱, B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AB, 빼기 A 곱하기 1, 빼기 B 곱하기 1. 그죠? 뭐야 이거? 뭐야?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B, BC, CA. 제가 이거 공통수학 1 할 때부터 이제 얘가 앞으로 여러분들 괴롭힐 거라 그랬지. 내가 공통수학 1 할 때부터 얘를 그냥 외우라 그랬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첫 번째 시간부터 막 이런 거 시키니까 얘네가 좀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다 이유가 있는 거요.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C 자리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1 빼기 A의 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얘 0보다 크겠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지.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은 뭘까?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애들이 꼭 절대 부르시만 하면 애들이 막 경기를 힘들어요. 왜 그래? 힘들어요? 왜 그러지? 우리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야, 많이 힘든가 보네. 그러면 A랑 B랑 똑같고 이거 빵 돼야 되고 이것도 빵 돼야 되고 이것도 빵 돼야 되죠. 그럼 B가 1이고 A가 1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쓸까? A는 1, B가 1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 나와. 정말 나와. 이거 증명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제곱한다고요? 그래. 루트
2a 플러스 2b의 제곱 빼기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2a 플러스 2b, 얘는 전개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근데 2a에서 a 빼면은 a 빼기 2 루트 ab, 2b에서 b를 빼면 플러스 b. 그럼 얘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왜 그래? 힘들어요? 왜 그래? 지구야?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실실 웃죠? 그러면 얘 0보다 큰 거 같아야 되죠? 등호는 언제? 아, 글씨가 엉망이라 그런가?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해요. 아, 시간이 애매해. 일단 쉬운 것만 하자. 어쩔 수 없다. 자, X랑, 자, 산술기하 평균 관계. 합과 곱이 일정할 때. 그죠?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데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2X 플러스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얘들아, 봐봐. 산술기하 평균이, 얘가 산술 평균이고 얘가 기하 평균이에요. 여기는 기하 평균이 어디에서 나왔어? 소법칙에서 나왔지. 소법칙. 근데 원래 이건데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이거야. 산술,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산술 기하 변형식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거의 값을 줬어. 이때 자,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봤죠. 써.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쓴 다음에 대문자 a 자리에 2x고 대문자 b 자리에 3y고 2 곱하기 루트 2x 곱하기 3y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2x 플러스 3y가 10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 빨간색 곱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지워지면 6이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6xy가 36이고요. xy는 6보다 작거나 같죠? 산술기하는 항상 등호일 때 최대 최소 갖는 거예요. 최대값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8일 때 곱이 일정하죠.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입니다. 식의 구조가 그러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X, B 자리에다가 2Y 쓰고 2 곱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2XY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궁금하거든. X 플러스 2Y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여기 있는 XY 대신 8을 넣어. 그럼 2, 8에 16이니까 4지. 그죠? 그러면 두 수의 합의 최소값 구했죠. 자, 볼게요. 천천히 자세하게. 오늘은 198초까지만 할게요. 자, 산술기하 기본적인 문제만. 자, 보세요. 자, 양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3일 때 서연아 힘들어? 힘들지 얘들아? 아이고 힘들겠다. 조금만 참자. 자, A 곱하기 B가 3일 때 3A 더하기 4B의 최소값이 스몰 m이고 그때 A하고 B 값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 구해보래.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우면 자, 대문자 A, B로 써. 이렇게 이걸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자, 대문자 A에다가 3A 더하기 4B 2. 자, 얘네들이 곱하면 12AB죠. 근데 A 곱하기 B가 3이래. 요 값이 3이래. 그러면 3A 플러스 4B
자, 12 곱하기 3이 36이니까 루트 36이니까 6이죠. 2, 6, 12죠. 얘가 최소값이지. 근데 자, 항상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되는 거야. 근데 등호는 뭐야? A하고 B랑 똑같을 때잖아요. 그치? 근데 A가 뭐야? 3A야. B는 뭐야? 4B야. 그럼 도대체 뭐야? A, B를 어떻게 적어야 돼? 양수 A, B잖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A는 3이죠. 아이 미친. A는 4고 뭐야? B는 3이겠지.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알파는 4고 베타가 3이니까 답은 19가 되겠죠. 오케이? 아닌데? 아니네. 뭐야? 어디서 들었지? 아, A 곱하기 B가 3이라고 그랬구나. A 곱하기 B가 3일 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A 곱하기 B가 3이래요. 그러면,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A 곱하기 B가 3이라 하였으니, 아, 그렇구나. 여기에다가, A 자리에 3분의 4 B지. 얘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3분의 4 B의 제곱이 3이죠. 그러면 B의 제곱은 4분의 9가 되겠네. 근데 B가 양수니까 B는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얘가 베타지. 그죠? 그러면 A는 3분의 4 B니까 자, B 값이 2분의 3이니까 이게 2고 얘가 알파네. 그래서 알파는 2고 베타는 2분의 3이어서 2분의 이게 14니까 2분의 28 더하기 2분의 3에서 답은 2분의 31.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464번. 어머, 뭐야, 제곱이 나오네. 어려워 보이는데? 양수 AB에 대해서 9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일단 써. 대문자 AB 이 루트 AB. 그러면 대문자 A가 9 A제곱 B제곱 이고 루트 대문자 A에다가 9A제곱 B제곱 되죠. 그치? 그런데 A랑 B가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36이고 2이고 얘는 어떻게? 3AB로 나오니까 AB는 6보다 작거나 같고 최대값은 6이죠. 그 다음 별표.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거 당신이 얘기한 산술기한 용도가 아니네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역수의 합의 최소값. 그치? 근데 얘를 봤더니 뭐야? 합이 일정한데 이 녀석의 최소를 물어봤어. 원래 곱의 최대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얘는 이제 자 보세요. 일단 이 녀석을 좀 통분해 볼까? 얘를 통분해 보시면 x, y분의 3x 플러스 y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3x 플러스 y가 뭐라 그랬어요? 6이야. 그러면 밑에 x, y만 되지. 근데 이거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이 돼야 돼요. 응.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노란 녀석은 최대가 돼야 되지. 그지? 밑에가 크면 클수록 이거 전체는 최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구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y 2 곱하기 루트 3xy고 이 값이 6이야.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이고 3xy 이쪽으로 바꾸고 양변 제곱하면 9야. 그러면 xy의 최대값이 3이죠. 그러면 xy의 최대값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6 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이해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산수기의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귀회를 할 텐데 그래요. 198쪽까지만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